그런데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돈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국립헌법센터에서 역사적인 ABC 뉴스 대선 토론을 더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갈등에 2년 반이 지났습니다. 대통령님,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으로부터 지켜야 하며 그들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 푸틴이 이기면 다른 나라로 더 깊이 침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은 24시간 안에 이 전쟁을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휴식 직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요? 그리고 오늘 밤 아주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저는 전쟁을 멈추고 싶습니다. 쓸모없이 죽임을 당하는 생명을 구하고 싶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고 있습니다. 당신이 얻고 있는 가짜 숫자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보세요. 우리는 2,500억 달러 이상을 받을 겁니다. 그들이 유럽에 요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우리보다 이 일을 해내는데 훨씬 더 큰 수혜자입니다. 그들은 1,500억 달러가 적게 받을 겁니다. 바이든과 여러분은 제가 네이토에서 한 것처럼 유럽에 요청할 용기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수십억, 수천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만큼 저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우리는 2,500억에서 2,750억을 받을 겁니다. 그들은 1,000에서 1,500억을 받을 겁니다. 그들은 평등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전쟁을 종결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젤렌스키를 아주 잘 알고 푸틴을 아주 잘 압니다. 저는 좋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의 대통령을 존중합니다. 알겠어요? 그들은 저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바이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를 존중하겠습니까? 왜? 어떤 이유로? 그는 2년 동안 푸틴에게 전화 한 번도 걸지 않았습니다. 아무하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전쟁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제가 이기면 제가 대통령 당선자가 되었을 때 제가 할 일은 한 사람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떠난 후 푸틴을 보았을 때 불행히도 우리나라가 지옥으로 갔기 때문에 떠났지만 제가 떠난 후 그가 군인을 모으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제가 떠난 후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는 협상하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협상의 좋은 강점일 것입니다. 글쎄요, 바이든이 그에게 말하는 방법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막는 방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상황은 악화될 뿐이며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데이비드. 우리는 3차 세계대전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우리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대통령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명확히 하자면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그들은 그를 개처럼 선거운동에서 내쫓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 대통령인지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모르는 대통령. 당신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질문을 명확히 하자면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미국에 가장 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저는 이 전쟁을 끝내고 그냥 끝내는 것이 미국에 가장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협상하세요. 우리는 인간의 삶이 모두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하니까요. 해리스 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총사령관으로서 당선된다면 블라디미르 푸틴을 어떻게 다룰 것이며 바이든 대통령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우선 전직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경쟁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 전쟁이 24시간 안에 끝날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가 그냥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러시아가 침공하여 가장 중요한 국제적 규칙과 규범 중 하나인 주권과 영토 보전의 중요성을 무시하기 위해 무력으로 영토 경계를 변경하려고 시도하기 며칠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자신을 방어할 방법에 대한 미국의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네이토의 동쪽 폴란드와 루마니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와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을 통해 우리는 50개국을 모아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방어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원 덕분에 우리가 제공한 방공, 탄약, 포병, 투창, 에이브럼스 탱크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국가로 서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면 푸틴은 지금 키이우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시오. 푸틴의 의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럽 동맹국과 네이토 동맹국이 당신이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는 사실에 왜 그렇게 감사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세계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군사 동맹인 네이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인들이 독립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을 이해하십시오. 그렇지 않았다면 푸틴은 유럽의 나머지 지역을 주시하며 키이우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폴란드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80만 명의 폴란드계 미국인들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 그리고 당신을 점심으로 먹을 독재자로 알려진 사람과의 우정을 위해 얼마나 빨리 포기할 것인지 말해보세요. 해리스 부통령 감사합니다. 오늘 밤 우크라이나에 대해 두 분 모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지난 1시간 동안 거론되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당신이 이전에 한 말에 답하기를 바랐습니다. 전 대통령 트럼프, 제가 답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전 대통령 트럼프, 푸틴은 모스크바에 앉아 있었을 것이고 30만 명의 남녀를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스크바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전 대통령, 조용히 하세요. 그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모스크바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아시다시피 그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